먼저 이번 컨텐츠는 구독자 이니그마님의 자료 협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니그마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질 다음 경기 국대 패밀리와 스밍파의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초도 안 되는 분량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방송이 끝났는데, 보통은 경기 장면에 잠깐이라도 스케치를 보여줄만 한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라인업에 서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멀리서 드론샷으로 찍은 풀샷으로 보여졌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화이트박이 장갑을 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면서 다른 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상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멀리서 보여서 얼굴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선수들의 유니폼의 번호로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넘버 1번을 달고 있었던 김수현 선수와 11번을 달고 있는 황희정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대 패밀리의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구나. 그 직전에 치렀던 부상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최근에 치렀던 경기죠. 4강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4강전이 끝나고 결승전이 치러지고 바로 컵대의 예선 경기가 치러졌다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그 사이의 기간이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가 이대로 하차를 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부상 때문에 컵대회를 치르기 위한 임대 개념으로 두 선수를 보충해준 상황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황희정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차가 돼서는 안 된다. 부상이 다 치료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골대녀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하차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플레이어죠. 본인은 지금 커리어 하이를 이루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대로 물러나기엔 너무 아쉽다. 반드시 복귀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 시점이 컵대회 중간에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아마 복귀를 하더라도 할 것 같은데, 그 모든 팀들이 리셋이 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재편되는 어떤 그런 구성 안에서 반드시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수리공.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의 메인이 될 이야기는, 그러면 새로 등장하게 된 이 두 선수는 누구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의뢰 그래 왔듯이 기존에 이 팀에 뛰었던 전 멤버들 중에 한 명을 섭외해 와서 용병으로 뛰게 해주었죠. 가깝게는 스밍파의 일주어터가 그랬고요. 액션이스타의 이채영 선수도 그랬죠. 그런데 이채영 선수는 그렇게 도와주러 왔다가 다시 정식 멤버로 뛰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G리그의 상황을 보면은 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렇게 도와주러 온 경우가 많아서, 저는 우선적으로 김수현님의 공백인 골키퍼 자리, 거기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명서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명서현 선수가 달고 뛰었던 그 백넘버였는데, 근데 명서현 선수의 번호는 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 두 선수의 번호가 9번이 없어요. 나무 위키에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김수현 선수와 황희정 선수의 그 빈자리에 새롭게 투입되는 그 두 선수의 번호는 44번과 3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선수와 32번의 선수, 그 전에 뛰었던 국대 패밀리의 그 어떤 선수의 번호랑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전에 뛰었던 국대 패밀리 출신의 선수들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얼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 어떤 선수들이 이 자리에 얼굴을 비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효해 보이는, 근거가 있어 보이는 하나의 자료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킹컵 대회에 참가하게 된 축구 선수 출신의 가족들, 혹은 다른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전북 박진섭의 누나 박이슬이 전북현대 대표 선수로, 포항 어정원 선수의 친누나 어원영이 부산 아이파크 대표 선수로 나선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의 선수 출신들 보면은 필드하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정혜빈이 대구FC 대표 선수로, 그리고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최은비가 수원FC 대표 선수로 나서는 등 다양한 이력의 선수들도 눈에 띈다. 개벤저스에서 뛰었던 문민정 선수가 제주 SK 팀으로 또
발탁이 돼서 거기서 선수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킹컵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의 명단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야기한 이 선수들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진짜 얼굴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접근은 굉장히 유효타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저의 접근이었다라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니그마님의 자료 협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한 선수가 나타난다면 저도 굉장히 신기할 것 같습니다. 수리공 32번을 달고 있는 선수의 키가 꽤 커 보였거든요. 그 부분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니까 왜 예전에 한번 골대녀에 놀러와가지고 얼굴을 비췄던 이 정다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구 선수 출신인 정다은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 하석주 위원으로부터 뭐 짤막하게나마 테스트를 받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 선수에 대한 후보군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때마침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분이 또 다른 어떤 유튜브의 다른 채널에서 뭐 감스트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에 축구 테스트를 받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또 골키퍼 테스트를 보는 듯한 모습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정다은 선수에 대한 확률은 좀 더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스밍파와의 경기 장면의 스샷 장면 중에 필드 위에서 플레이하는 화이트박의 모습이 포착되었다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골키퍼를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보면 추리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높여주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32번을 달고 있었길래 그럼 현역에서 이 정다은 선수가 달고 뛰었던 번호가 뭔가를 찾아봤는데 뭐 몇 가지 다양한 번호들이 있었습니다. 32번을 입고 뛰었던 경기의 자료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걸림돌이 하나 살짝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려볼 수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전혀 모르는, 우리한테 전혀 정보가 없는 어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가족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타 종목의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하나의 가능성을 저는 더 플러스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월클의 제인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하나의 금기 상황이 풀려버린 상황이죠. 이제는 굳이 타 종목의 선수 출신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 출신 선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학창시절에 선수로 뛰었던 이력이 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으로 간다면 그 전설의 선수 하나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박한별 초롱님. 저는 사실 그간 이 박한별 초롱님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거든요. 댓글을 통해서도 라이브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이 안 가서 그냥 축구 꽤나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고 이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정보들을 찾아보질 않았는데 이번에 협찬이 온 자료들을 토대로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우와 이거 뭐지? 하고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 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영상들도 봤는데 왜 이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 이제야 이 부분을 알았다라는 게 골대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조금 반성하게 됐습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될 인물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이런 셀럽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박한별 초롱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이전에 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박한별 초롱님에 대한 검색을 해보고 짧은 영상 1분짜리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이분이 갖고 있는 실력과 임팩트가 어느 정도일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간에 이 선수가 진입하지 못했던 큰 장벽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로 뛰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선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조건으로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마시마 선수도 왔고 제이 선수도 왔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에 국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요 다음 시즌 재편이 되는 이 골대녀의 세계관에 그 히든카드의 느낌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황이 지금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있는 골대녀라고 한다면 그런 실력자들의 유명인들이 합류되는 부분은 다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팀의 한 선수 정도는 그 정도의 레벨을 맞춰준다 라는 생각으로 등장시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티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10개 팀으로 재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팀의 절대 에이스라는 1티어급을 한번 위치를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시청자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맞춰봤었는데 8, 9, 10번의 자리가
벼 보여요. 우리가 일컫는 그 더블 S급 선수들, 뭐 마시마, 화이트바, 박지한, 허경이 이런 선수들 배분을 다 끝내더라도 아직 세 자리 정도까지는 이렇다 할 더블 S급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 팀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개벤과 아나콘다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아직 거기에 들어갈 1티어급 더블 S급 선수의 티오 자리는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년 시즌에 한두 자리에 요 박한별 초롱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이 스밍파에 들어가면 대박일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